천만이죠. 왜 이러세요? 아니 100만 넘겼잖아요. 이보세요. 100만을 넘겨야 1000만을 넘기지. 내가 머릿속에 새날 100만이 있었나 보다. 노량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그리고 노량도 100만이 넘어갔다고 아, 하죠. 벌써? 자, 서울의 봄이 1000만 넘었습니다. 예. 주말에 서울의 봄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나는 왜 서울의 봄이 아니고 서울의 소리라고 생각이 들지? 서울의 소리 100만 돌파. 아 잠깐만 우리 초심님 건강하신가요? 그러니까 많이- 저번 주에 많이 쓰러지셔서. 회복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다른 한국 영화 1000만 돌파 한 거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게 우리나라 현대사를 다룬 영화 중에 최초로 전두환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전두환을 배경으로 한 것 같은데 전두환이라는 캐릭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이야기 속에 배경이 돼서 그 피해 입는 사람들을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만을 다뤘던 그 천만을 갔던 영화들 중에,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그 인물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거든요. 근데 그 천만을 바로 넘겼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아, 저는 이게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야수님이 금요일에 이야기한 예. 2번 보면서 결정적으로 해줬던 이야기 때문에 주말에 예매를 했거든요. 근데 예매를 해도 진짜 주말에 좌석이 꽉 찼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200만 넘어서 갈 것 같은데 1212만 넘으면 감독님이 약속하셨죠. 5시간짜리 감독판 예. 공개하겠다. 아, 기대됩니다. 여기 노컷 필름을 그대로.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민심님 같은 경우에 3번 보셨다고 하시네요. 와. 네. 그러니까 N차 관람도 사실 유행하고 있죠. 그렇게 볼만한 예, 것 같아요. 예, 예. 네. 욕하면서 보기 딱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역사가 스포일러다고 내용은 다 알잖아요. 내가 김성수 감독이었으면 그 쿠데타가 실패로 끝냈으면 어땠을까? 역사라는 게. 그렇죠. 네, 실패로 끝내는 거죠. 아니, 근데 결말을 알지만 저 계속 착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서 포를 쏘나? 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영화로서 영화적 장치로 그러니까는 그 군부대끼리 이제 대치하는 장면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게 그 사실하고는 좀 다른 요소죠. 그리고 이제 그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이태신 장군이 어디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또 그것도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이렇게 그 장군 그 누구지 그 수방사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다. 이게 가택연금을 당해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이제 그 아들이 자살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부인도 자살하고 아버지 그 거의 자살하는 것처럼 곡기 끊고 자살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장태환. 예, 그러니까 장태현 사령관이 이후에는 이제 뭐 장관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엄청나게 끔찍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의 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저는 그냥 12.12 사태가 그냥 너무나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검찰 이 공화국 이런 이 나라를 더 망가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쯤에서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 보면 군부 독재, 건부 독재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자가 틀렸던 논란이 있긴 한데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뭐냐면 부분하다 할 때 부자 쓰는 게 일단 맞아요. 군부할 때. 근데 저 부자가 정부하다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쓴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틀렸다고 하기에 좀 틀렸다고 하기에 좀 어렵다. 뭐 그런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한 검찰 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 이제 당정청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2019년 검찰 구테타가 시작되었다고 문제 제기했을 때 과한 규정이라고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앞다투어 검찰 구테타란 말을 쓰고 있다. 군부 독재는 오래전 종료했지만 이제 건부 독재가 들어섰다. 정치학 용어를 쓰자면 군부 구테타는 총, 칼, 탱크를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성 구테타였다면 건부 구테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 구테타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핵심부에는 DK 눈물,
P79도해 3에서 밝혔듯이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집권당 최고직에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 잡았으니 국민의힘 내부 구성과 역관계도 재편될 것이다. 12.12 구테타 후 50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틀어진 것이 재현이다. 어느 구테타건 구테타 세력은 세력을 공고히 하고 집권을 영속하기 위하여 모든 짓을 다한다. 쇼쇼쇼가 준비되고 있다. 하나의 세력은 6.29 선언으로 2인자 노태우 당선을 이루어내고 집권을 연장했다. 한동훈도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다. 6.29 선언 후 어떻게 노태우가 당선되었는지 명심해야 한다. 예, 맞죠. 이제 그렇게 가야 돼. 왜냐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정권을 재창출 못하면 윤석열은 감옥에 가는 각이거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저 연성 쿠데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성 쿠데타, 단단하다. 그때 연, 부드럽다 이런 건데 경성 쿠데타는 실제로 군인들이 총칼 앞세워서 하는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성 쿠데타는 법과 제도라는 걸 이용하긴 하는데 그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는 걸 얘기하죠. 요게 이제 이게 연성 쿠데타 하면 우리가 아마 브라질 네. 룰라 대통령을 잡아 넣어가지고 막 그거 그 수사 진두지휘 했던 사람이 모르판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이 조국 장관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이 과정이 사실 연성 쿠데타. 그러니까 맞아요. 마치 되게 적법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법을 이용해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건데 나중에 그 룰라 대통령에 관련해서 그 수사 판결을 자체를 다 무효화해 버렸어요. 나중에는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권의 그러니까 약간 병적인 요소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판사가 수사권과 기소권과 판결권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그런 그 어떤 법적인 쿠데타가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이런 연성 쿠데타가 가능해진 이유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하니까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고문에서 자백하면은 직접 심판하던 사또의 그런 제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서울의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들었던 게 육참 참모총장 가둘 때 전두광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네 집 개도 간첩 만들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확 바꿔가지고 바로 잡아 가두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고 윤석열이 조국 잡아 넣을 때 저렇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연성 쿠데타인 거고 거기 피해자가 조국 장관인 거죠. 근데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조국 장관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줄 알아요. 표창장 위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니까요. 법원이 도와줘서 가능한 거지. 포렌식을 했는데 안 했다는 증거가 나왔어도 그냥 무시하고 때려놓고 지금까지도 지금 조국 장관 2심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또 판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정적 제거하는 건데 거기에 앞장섰던 행동대장 전두환으로 말하면 노태우가 지금 등장을 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요, 그 노태우는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저 보수 세력들 중에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노태우예요. 보수 세력들은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6월 항쟁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겪고 난 뒤에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개혁이 돼요. 노태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두환하고 윤석열이 같다고 하면 한동훈은 노태우 캐릭터는 아니고요. 윤석열보다 더 센 캐릭터지. 더 구구성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서울에 보면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호용 뭐 박준병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비유하는 건 그러니까 권력을 승계해서 물려받았다.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슷한 관계로 이제 비유하는 것 같은데, 이게 노태우가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공과가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 큰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이제 외교 관계에서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북방 정책. 예, 북방 정책, 북한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시켰고, 특히 러시아, 중국하고의 관계를 지금 현재의 관계로, 지금 현재는 파탄 났구나. 하여튼 지금 윤석열이 파탄 내기 직전에 그 우호적인 관계로 만드는 첫발을 내디뎠던 사람이 노태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때는요. 노태우가 먹혀서 정권을 그쪽이 다시 가져간 게 아니에요. 후보 단일화가 실패해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노태우가 40%도 안 되는 36, 7 정도 득표율로 정권을 먹잖아요. 지금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사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롤 모델을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초반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 지금 비대위원장 되고요. 한 10여일 정도가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데 기존에 한동훈이가 1년 7개월 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네.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요거는 한동훈도 윤석열과 같이 묻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한동훈 적합도가 윤석열보다 지지율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연성 쿠데타. 연성 쿠데타. 실패하면 콜걸, 성공하면 영구. 나 진짜. 부러워요 언니. 전화 소녀라고 순화하는 게 어떨까요? 나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너무 세 이것들아. 네. 너무 세. 자, 여러분 채널 구독 타임이요. 마차가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100만 원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마차님은 지금 분위기를 딱 이제 눈치를 차신 거죠 이제. 이제 끝났구나. 아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갈 때좀 나를 불리겠거니. 지금 들어가면 춥지만. 아니 그게 이분이 지금 겁이 없는 게 직접 찍어서 고소했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예. 진짜 언니 자꾸 부르지 마. 센데. 그래놓고 방송 끝나고 후드로 또 들려요 또.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자, 뭐 구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차님 구속 안 되게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죠. 마차님도 우리 방송 나와서 이미 전과 달았어요. 전과 1범이나 많아. 그러니까 방송하는 거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네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럼 제가 옆에서 그럴게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콜걸이 아니라 전화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자, 이병진님, 푸나님, 야수민, 최범님, 이윤정님, 즐거운 성탄, 즐거운 연말 되세요. 저는 열 터져서 혼술하러 나갑니다. 혼술 몸에 안 좋아요. 물론 누구 때문에 외국 나가 일도 못하고 아무튼 그렇네요. 이병진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뭐 핸드폰 갖고 가서 보면 되지 무슨 열 터져서 혼술하러 나간대. 혼술하러 갈 때 가더라도 방송은 켜놓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끄고 갈 건 뭐예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셨으면 지금 터키 또는 폴란드에 있었겠네요. 뭐 경제 뭐 수출 이런 거랑 연관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자, 내일은 사랑님 고맙습니다. 나야뿐이님 감사합니다.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사랑님도 감사드리고요.